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김우황은 숙종임금 시대에 명정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출세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실 자기가 출세한 이유는 한노파의 평생을 통한 간절한 기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크게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면서 이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청빈하며 위대한 정승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권씨성을 가진 안동선비 한 사람이 경기도 휘릉에서 참봉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집안은 부유했으나 나이 60에 슬아의 자식이 없는 데다가 근래 병으로 부인까지 잃었다. 그러다 보니 안으로는 집안에서 맞아줄 아이가 없었고 밖으로는 등을 긁어줄 아내도 없는 쓸쓸한 처지가 되었다. 숙종 임금 때 명정승이었던 김우황이 젊은 시절에 휘릉별검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권참봉과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 하루는 능을 지키는 포졸이 범초한 나무꾼 한 사람을 붙잡아왔다. 참봉이 이치를 따져 꾸짖고 태형을 내리려 하였다. 나무꾼은 곤장 맞을 일이 두려운지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고는 굳이 아무런 변명도 하려 하지 않았다. 권참봉이 총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도적질이나 하고 다닐 상은 아니었다. 태생을 물으니 총각이 답했다.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생은 양반의 후예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연세가 70이십니다. 누이는 나이가 35이나 되었지만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소생도 30인데 역시 장가를 못 들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나무하고 빨래를 해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화소에 가까운 데다 오늘 눈보라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범초를 저질렀습니다. 제 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삼 자기 신세가 서러운지 주룩주룩 눈물을 흘렸다. 권참봉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김우황에게 말했다. 불쌍합니다.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만은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참봉이 총각에게 말했다. 너의 사정을 듣고 보니 가련하여 특별히 풀어준다. 앞으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런 다음에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가져와서는 총각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지고 가서 늙으신 어머니를 잘 봉양하게나. 총각은 크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범초하다가 잡혀왔다. 권참봉이 크게 꾸짖으니 총각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며 빌었다. 성대히 베풀어준 은덕을 저버렸으니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노모가 춥다고 하시는데 눈이 쌓여 나무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참봉이 또 측은지심을 느꼈다.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을 그냥 있었는데 사정이 딱하여 차마 태형을 가할 수가 없어서였다. 옆에 있던 김우황이 그 광경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 마리의 닭과 한 마리의 쌀로는 저 총각을 감화시킬 수 없는가 봅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봉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니 김우황이 말했다. 일단 저 나무꾼 총각을 잘 타일러 돌려보내시지요. 전처럼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또 가져와서는 총각에게 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한다. 가지고 가서 늙으신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 총각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권참봉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따뜻한 날을 골라 김우황은 포졸에게 나무꾼 총각의 집을 물어서는 그곳으로 갔다. 가서 보니 게딱지만한 초가상간에 울타리와 살인문이 명색만 있어서 문 밖에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나무꾼 총각은 눈에 안 띄고 조금 있으니 빨랫감을 잔뜩
머리에 인 여자가 걸어 나왔다. 나무꾼의 35살 난 누이인가 본데 차림은 누추하고 온갖 풍성에 찌들어 얼굴색은 시커맸지만 여인은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새 속의 먼지에 물들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은 고결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됐다. 김우왕은 무릎을 쳤다. 다음 날 지나가는 것처럼 권찬봉에게 말을 건넸다. 저번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뜻대로 한번 해보겠냐고 말한 적이 있지요. 그랬지요. 노인장께서는 상처하신 데다 자식도 없으니 나무꾼 총각의 누이를 부인으로 맞이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 말을 기다렸던가 찬봉이 흰머리를 극적이다 말고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늦기는 했지만 나에게 아직 힘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요. 김우왕이 그 뜻을 헤아리고 포조를 시켜 총각을 불러서는 저번처럼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건네주며 구슬렸다. 자네도 잘 알다시피 권찬봉은 후덕하시기가 군자 중에 군자시라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살림은 풍족한데 아내를 여의었고 자식도 없으시다네. 자네 누이는 나이가 찼는데도 아직 시집을 못 갔지. 범절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찬봉과 짝이 되면 자네 집이 영원히 일탁할 곳을 얻는 셈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총각이 말했다. 고마운 말씀이나 집에 노모가 계시니 제가 함부로 허락할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갔다가 다시 와서 말했다. 가서 노모께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다가 오늘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양반 가문의 규수가 늙은이의 후처가 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쩌겠느냐? 저 불쌍한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 태어나서 음양의 이치도 모른 채 늙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시며 울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김우왕이 반가워하며 권찬봉에게 힘써 권하여 나를 잡아 혼수를 장만하게 하고 양가를 도와 예를 올리게 했다. 과연 그녀는 명가의 후예라 여자 중에서도 현명한 여인이었다. 하루는 권찬봉이 김우왕에게 와서 말했다. 그대가 힘써 주선하여 주었기에 이같이 좋은 배필을 얻었소이다. 내 나이 이미 60이니 더는 무얼 구하겠습니까? 이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여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우왕이 물었다. 부인을 데리고 가면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갑니다. 참 좋습니다. 이어 술잔을 주고받으며 작별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다. 김우왕은 당상관이 되어 안동수령으로 가게 되었다. 관하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어떤 백성이 전 참봉 권아무개라는 명함을 드리고 만나뵙기를 청하였다. 이 사람이 누군가 고민하다가 한참 만에야 경기도 휘릉에서 동료로 있을 때의 일을 김우왕은 기억해내었다. 그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85살이었다. 황급히 맞이해서 보니 머리는 백발이지만 얼굴은 동안이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부축도 받지 않고서 가볍게 들어와 앉았는데 그 모습이 신선 같았다. 악수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술과 음식을 내어와 정성껏 대접했다. 노인은 먹고 마시는 것도 예전과 별로 다름이 없었다. 권찬봉이 말했다. 오늘 이 백성이 사또께 절을 올리게 된 일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저는 사또께서 혼인을 주선해 주신 덕에 늦게 좋은 배필을 얻어 아들 둘을 이어서 낳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시문을 조금 배우고 성균관에서 기회를 다투어 소과에 연달아 합격했습니다. 내일이 백패를 받고 집으로 오는 날입니다. 때마침 사또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셨으니 몸소 오셔서 보지 않으시렵니까? 소인이 급히 뵙기를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우왕은 축하에 맞이 않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하였다. 권찬봉이 감사해하며 나갔다. 이튿날 김우왕은 기생과 악대를 이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서 일찍 출발하였다. 거처하는 곳을 보니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꽃과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 누각들이 은은히 비치니 진정 산속의 좋은 집터였다.
주인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고 빈객들도 운집했다. 곧 두 신은이 도착했는데 복도를 쓰고 앵삼을 입은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다. 앞뒤로 나란히 백패를 세우고 쌍나팔 소리가 드높이 낭낭하게 울리니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다 권찬봉의 복에 감탄했다. 김우항이 두 형제를 불러서는 나이를 물으니 마지는 24살이고 둘째는 23살이었다. 권찬봉이 휘릉에서 아내를 맞이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연달아 얻은 아들이었다. 그들과 말을 나눠보고 김우항은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권찬봉이 옆에 있는 한 중늙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옛날 휘릉에서 범초했던 나무꾼 총각입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보니 55살이었다. 권찬봉이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다. 이 백성이 맞이한 오늘의 경사는 모두 사또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또께서 때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신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권찬봉이 술과 안주를 올리고는 곁에 앉았다. 찬봉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우항이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찬봉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소인의 늙은 아내가 언제나 사또님께 결초봉하고픈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사또님께 한번 절을 올린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보은의 마음만을 가졌으니 부디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또께서 잠시 내실로 들어가셔서 저를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사또께서 저의 아내에게 주신 덕은 천지와 같고 베푸신 은혜는 부모와 같사오니 거리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우항이 마지못해 내실로 들어가니 마루 위에 자리를 깔아두고 맞이하였다. 찬봉의 부인이 나와서 절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 두 젊은 부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성대히 차려입고는 뒤이어 나와서 절을 하니 그 며느리들이었다. 또 권찬봉이 김우항에게 협방 앞을 한번 보라고 청했다. 바라보니 6, 7세 어린아이처럼 머리가 새까맣고 더부룩한 노인이 창문 문지방을 잡고 서 있었다. 모난 눈동자가 빛이 났지만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니 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찬봉이 가리키며 말했다. 사또님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나무꾼 총각의 모친이랍니다. 금년에 95살인데 입속으로 하는 말이 있으니 사또께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김우항이 들어보니 다른 말이 아니라 김우항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김우항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하였고 아직도 입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이었다. 지극한 정성이 어찌 하늘을 감동하게 하지 않겠는가? 김우항이 노인의 말을 듣고는 온몸을 떨었다. 오직 저 노인의 은덕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당상관이 된 것이 아니구나. 그 뒤 과연 김우항은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김우항은 그 후 내의원 도제가 되었는데 숙종임금의 명을 받고 영인군의 병환에 대해 문안을 드렸다. 평생 벼슬한 행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가 권찬봉의 일에 이르렀다. 김우항이 그 전말을 이야기하자 후일의 영조 임금이던 영인군이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식년시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날 우연히 방목 중에서 안동진사 권아무개를 발견했다. 바로 권찬봉의 손자였다. 영조 임금께서는 특별교지를 내리고 말하였다. 돌아간 재상 김우항이 짐에게 말했던 권찬봉의 일은 몹시 드문 일이었도다. 지금 그 손자가 소과에 오르니 이는 우연이 아니로다. 특별히 재량을 제수하여 그 조부의 일을 있게 하라. 영남 사람들이 듣고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모든 일이 찬봉 권아무개와
재상 김호항이 인자하고 후덕했기에 일어난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휘릉은 조선 인조비 장렬왕 후의 능묘입니다. 참봉은 조선시대 최말단인 종구품 벼슬입니다. 능전 등의 관서에 속해 있었던 관직입니다. 참봉이 되면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족보에 기재되며 비석에 직함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별검은 조선시대 능묘 등의 종팔품 또는 정팔품의 벼슬입니다. 태형은 볼기를 치던 형벌입니다. 오형 중에서 가장 약한 형벌입니다. 오형은 조선의 형벌체계입니다.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곤장은 예전에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입니다.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범초는 능 주변의 일정 영역에서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어긴 일을 말합니다. 화소는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 등의 울타리 밖에 있는 나무나 풀을 불살라 버린 곳입니다. 당상관은 정산품 이상의 품계 또는 그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소관은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를 말합니다. 생원, 진사 등을 선발하는 소가 합격자에게는 흰 빛깔의 백패 교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반면 과거의 대과 급제자에게는 홍패를 주었다고 하는군요. 신은은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복두는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가 쓰는 관입니다. 앵삼은 조선시대 연소자가 생원이나 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입는 연두색 예복이라고 하는군요. 협방은 겹방 즉 원체에 붙은 작은 방을 말합니다. 도제는 육조의 소가문, 군영 등 중요기관에 설치한 정일품 관직이라고 합니다. 영인군은 후일의 영조 임금입니다. 숙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식년시는 조선시대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를 말합니다. 방목은 과거 합격자 명부입니다.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입니다. 제랑은 능의 참봉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 중에 나무꾼아이 집안을 위해 김우항이 중매하다를 인용,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사진과 기사를 빌렸습니다. 또 문화유산 채널의 구리 동구릉 휘릉의 사진과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성보박물관의 방목 사진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모바일 꼬망새의 교수자료실에서 앵산 그림, 또 문소영 기자의 미술관 속 비밀도서관의 기사, 엄친아 비교 강박증의 기원은? 의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장승업, 안중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